네, 여러분 42페이지 기타소득 이론 정리 보겠습니다. 자, 기타소득에 관해서 이제 공부할 거고요. 기타소득이란 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 양도가 아닌 소득을 말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에 해당한 것을 말한다. 열거주의죠. 1번 일시적 인적 용용을 제공하고 얻은 이익. 뭐 고용관계 없이 강연하고 받는 대가, 라디오, TV 등 해설을 하고 받는 대가, 전문가의 일시적 용역 제공. 여기 일시적이라는 거죠. 자, 고용관계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인적 용역을 제공하면 그건 근로소득이고요. 사업성 있게 내가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하는 걸 사업이고, 그때 내가 뭔가 인적 용역을 제공하면 그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겠죠. 우리 뭐 소설가나 뭐 이런 것도 다 사업소득으로 보겠죠. 보통 어디 귀속돼서 글 쓰는 게 아니고 혼자 독립적으로 쓰고 이렇게 책 내고 이런 분들 사업소득으로 보통 보는 경우가 많죠. 자, 2번 일시적 문예 창작에 의한 원고료, 인쇄, 창작품 대가. 그러니까 소설가 방금 말했던 거 소설가가 만약에 그걸 하면 그건 사업소득이고. 자, 그러면 인적 용역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인적 용역이니까 그 쓰는 건 여기겠죠? 소설 쓰고 이런 건 밑에 일시적 여길 거고, 사업성 있는 인적 용역 제공은 내가 뭐 해설을 한다던가 어디 가가지고 강연을 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를 말할 거고요. 그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업소득인 거고, 지금 여기 아까 예를 들었던 소설가 같은 경우는 그게 내가 업으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업소득이고, 내가 직장 다니면서 뭐 입사 문제 같은 걸 내가 출제했다, 그 일시적인 거죠. 그건 근로소득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권리 및 자산 등의 양도로 인한 소득. 저작자 본인이 받으면 사업소득이고, 저작자 이외의 자가 예를 들면 내가 상속받았다.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던 뭐 저작권을 내가 물려받아서 그거에 대한 뭐 대가를 받았다. 그럼 기타 소득이 되겠죠.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대여해주거나 설정해주고 받는 거 기타 소득이고, 영업권으로 대표되는 무형자산을 뭐 빌려주고 양도하고 받은 거 기타 소득이고, 4번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거 기타 소득. 5번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죠. 요즘 뭐 지마켓 뭐 이런 옥션 이런 통신 판매 중개를 통해서 내 물건이나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익 금액이 500만 원 이하로 받는 거는 기타 소득. 500만 원을 초과하면은 그건 사업 소득으로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사업 소득으로 보는데 공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500만 원 이하의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봐주는 거예요. 기타 소득은 아무래도 우리가 뭐 과세 측면에서 사업 소득보다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납세자한테 간결하기도 하고 신고가. 자, 기타 소득으로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봐주겠다라는 거죠. 상금 복권, 상금 복권, 우리가 뭐 스포츠 토토 즉 체육진흥 투표권이나 뭐 슬롯머신 당겨가지고 받았다. 그런 것들은 뭐 일시적인 거니까 다 기타 소득이죠. 43페이지 그 외의 기타 소득, 뭐 파란색 읽어볼게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했을 때 우리가 위약금이나 배상금으로 받게 되면 그건 기타 소득입니다. 자, 노동법을 위반해서 노동조합 전임자가 지급받는 급여. 원래 여러분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 전임자는 회사가 월급을 줄 수 없습니다. 그냥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걸 모아서 그걸 그 사람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회사가 그냥 줬대요. 월급을 많이 줬다고 하면 그거는 법 위반해서 주는 건데, 그렇게 받는 경우에 그거는 그 사람의 근로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본다 이런 거예요. 뭐 읽어보시면 되고. 5번 법인세법에서 다니는 회사가 뭐 하는데 입금 산입, 다니는 회사가 아니겠죠? 그냥 제3자인 되겠지. 자, 다른 회사에서 나에 대해서 입금 산입 기타 소득으로 처리를 했대요. 내가 건너 아는 회사가 나한테 뭔가 이득을 분유했대. 그게 그쪽 회사가 법인세 신고하거나 조사할 때 그 항목이 나와가지고 입금 산입 기타 소득으로 처분했다. 그럼 내 입장에서는 그 이득을 받은 개인 입장에서는 기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인정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연금 계좌인데 그걸 연금으로 수령했으면 그 연금 소득으로 과세될 텐데, 그게 아니라 연금 외에 수령했다. 그럼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는 거고. 여기 8번 고용관계, 여기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스탁 옵션을 받아서 그거를 행사해서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기타 소득이에요. 내가 다니던 회사에 고용관계 있는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에 스탁 옵션을 행사해서 받았다. 이득을 얻었다. 그럼 근로소득인데, 퇴사 후에 하거나 아니면 내가 상관없는 회사의 스탁 옵션을 받아서 이득을 얻었다. 그 경우는 기타 소득이라는 거예요. 9번 우리 요거 아까 전에 했죠. 근로소득에서 봤어. 종업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이라고 했어. 근무 중에 받는다면 근로소득. 아까 확인했죠. 10번 뇌물. 뇌물로 의해서 내가 이득을 얻었다면 그건 나중에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11번
서화나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단 개당 양도가액, 한 개당 양도가액 6천만 원 이상인 걸 대상으로 하고, 만약에 양도일 현재 원작자가 살아있다면은 그건 제외한다는 거예요.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자, 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으로 봅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시행할 건데, 가상자산 양도하거나 대여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보겠다고 지금 할 예정입니다. 또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24년부터 적용하는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비과세 기타 소득 읽어보면 이거는 정말 과세하면 안 되겠구나. 국가유공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상금, 국군 포로 정착금, 그리고 퇴직한 후 직무 발명 보상금으로서 500만 원 이하. 이거 기억나요? 500만 원까지는 이거 직무 발명 많이 하라고 장려 차원에서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하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근로소득에서 총급여에서 뺐죠. 그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퇴직한 후에 받더라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더라도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라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고. 자, 과세 최저한. 이거 중요하다고 했죠. 그냥 금액이 소소해서 과세하지 않을게. 그냥 그거 다 네가 먹어라라는 거야. 5만 원 이하일 때인데 중요한 점은 뭐다?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의 기준이 아니라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즉 기타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5만 원 이하일 때 과세 최저한 이하, 과세 최저한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과세 최저한이니까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뭐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 이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 금액 기준이라는 걸 주의하자라고 했어. 자, 예를 들면 일시적 강의하고 강의료로 12만 5천 원을 수령했다라고 하면 어때? 12만 5천 원 받은 총액이 총수익 금액이죠. 받은 총액은 12만 5천 원이지만 우리 필요경비 의제율 이따가 앞 글자 따서 할 거죠. 그죠? 60%잖아요. 60%. 그죠? 그렇기 때문에 1-60% 하면 즉 기타 소득 금액은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딱. 여러분 딱 5만 원인 경우 어떻게 돼요? 5만 원 이하일 때 과세 최저한이라고 했으니까 딱 5만 원이어도 과세 최저한이에요. 과세 안 해. 그지? 됐습니다. 뭐 슬롯 머신인 경우는 한 건당 200만 원 이하라면은 과세 최저한이다. 뭐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고요. 스포츠 토토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고. 자, 44페이지. 이제 우리는 기타 소득 금액의 계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기타 소득 총수익 금액. 그러니까 내가 받은 총액. 비과세랑 분리과세 되는 건 당연히 빠지고요. 우리 기타 소득은 이것저것 좀 외울 게 많았죠. 뭐 분리과세 되는 거 무조건 복연골 기억나십니까? 무조건 분리해야 됩니다. 복연골을. 왜? 밑에 보세요. 무조건 분리하고 먹어야 돼. 보고를 먹을 때는 다시 한번 무조건 분리하고 먹어야 돼. 보고를 먹을 때는 보고의 연골을 무조건 분리해내고 먹어야 돼요. 왜? 보고의 연골에도 독이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거야. 새로운 과학적인 사실이죠. 자, 여러분 이거 뻥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우리 외우기 좋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뭐? 보고를 먹을 때는 연골을 무조건 분리해내고 먹자. 왜? 독이 들어있으니까. 그죠? 됐죠?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복권 당첨 소득,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한 소득, 골동품 양도 발생한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돼. 종합과세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죠? 원천지수 세율은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기타 소득 금액의 20%다. 총수익 금액에다가 20% 바로 곱하는 거 아니에요. 기타 소득 금액에다가 20%를 곱한 거를 원천징수한다라고 했습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20%인데 아닌 경우를 또 따로 외워두자. 뭐? 복권 당첨도 기본적으로 20%인데 3억 초과 분에 대해서는 30%. 됐죠? 그리고 연금 외 수령한 경우는 15%만 좀 적게 해준다는 거야. 뭐 나머지는 다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타 소득 금액 요거 무조건 분리과세를 제외하고 기준 금액 뭐 나머지를 합쳐가지고 300만 원 이하라면은 선택할 수 있어. 그죠? 내가 내 한계 세율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거야.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내 한계 세율을 하고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세율 20%랑 비교하는 거야. 나의 한계 세율이랑. 그래서 나의 한계 세율이 원천 징수 기타 소득 원천 징수 세율 보통 20%지? 그 20%보다 더 크다. 그러면 어때?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반대로 내 한계 세율이 원천징수 세율 20%보다 낮은 구간에 있다. 그러면은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게 개인적으로 선택한다. 그 말씀 그때 드렸어요. 단 뭐?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여러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타 소득 금액을 합쳤더니 300만 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가 되는 겁니다.
합계가 300만 원, 딱 300만 원 이면은 선택할 수 있죠.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요런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요게 이제 그 세법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거죠. 세부담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 자, 이제 필요 경비. 암기해야 되지. 우리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했죠. 원칙은 실제 여러분 장부에 해가지고 그거 증빙 같은 게 다 있어야 돼. 그만큼만 빼주는 게 원칙인데 기타 소득은 여러분 특히 그럴 수 있는 게 많이 없겠죠. 보통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뭐 장부나 이런 거를 잘 구비해두지 못할 경우가 많을 거야. 그리고 그 소득 특성상 경비가 확인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고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 경비 의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자, 세법은 야, 네가 실제 필요 경비로 해줄게. 근데 총 수익 금액 일정률 요거를 우리가 의제해 줄게. 총 수익 금액에다가 일정한 퍼센트만큼을 우리가 경비로 빼줄 건데 혹시 네가 실제 소요된 게 이거보다 많다면은 그걸로 해줄게. 너한테 유리하게 해줄게. 납세자야, 너한테 유리하게 해줄게라고 했었죠. 자, 봅시다. 일정률을 외워야 된다고 했어. 우리 이제 다 외웠어, 그지? 8, 순, 공, 주. 우리 80살, 80세인 공주님이 계세요. 그 공주님께서 뭐 누구를 싫어해요? 문인을 싫어한다고. 어렸을 때 공부 못한다고 문인들이 되게 많이 막 혼냈대. 그래가지고 나이 이제 8순이 됐을 때 이놈들 문인들 두고 보자라고 해서 정책을 폈어. 뭐 원래 주고 있던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통지합니다. 뭐 6개 육무, 통지, 문인. 문인들한테 너희들 혜택 6개 이제부터 폐지할 거라고 할 거야라고 통지했대요. 문인들한테 통지했대. 6개 혜택을 없애겠다고. 6개 혜택을 없애겠다고 통지했대. 문인들한테. 다시 한번 뭐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왜였죠? 80살 공주님이 어렸을 때 공부 못한다고 문인들이 엄청 괴롭혔대요. 막 공부 못합니다. 막 왕한테 일러주고 이랬대. 그래가지고 공주가 저것들 내가 나이 들면 보자 라고 해서 팔순이 됐대. 그 공주님이.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됐죠. 팔순이 돼가지고 이 공주님이 문인들한테 드디어 정책을 정한 거야. 문인들이 받던 혜택이 6개가 있는데 그걸 없다. 너희 오늘부터 없어. 국물도 없다. 육무, 통지, 문인. 문인들한테 이제 혜택 6개가 없어진다고 통지했다 이거야. 여러분 어떤 식으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결과적으로 정답을 못 뽑아내. 외워야 돼요. 필요경비 의지율 80%. 수는 뭐다?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받는 상금이에요. 8순 공 할 때 공은 뭐다? 공익법인이 주는 상금이야. 주는 뭐야? 내가 주택 입주할 예정인데 그 공사 이런 게 시공사가 뭐 사정이 생겨가지고 아직 완성을 못했대. 그래가지고 나는 예를 들면 5월 1일에 들어가려고 모든 뭐 자금이라던가 일정을 다 맞춰놨을 건데 그 시공사에서 연락이 왔대. 죄송한데 지금 공사가 너무 늦어져가지고요. 자, 이거 돈 드릴 테니까 이걸로 뭐 노여움도 푸시고 어디 가가지고 좀 다른 데 살다 오세요. 이런 거. 주택 입주가 늦어지는 거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금액이에요. 주택 입주 지체 상금. 팔순 공주. 됐죠? 정리 끝. 육무 통지 문인 봅시다. 무채재산권, 뭐 영업권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 무채재산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받는 거. 여러분 아까 전에 G마켓, 옥션 이런 데 통해 가지고 뭐 공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뭐 500만 원 이하까지는 기타 사업으로 기타 소득으로 봐준다. 그거 있죠? 그거예요. 통신 판매 중개자를 꼭 끼고 있어야 돼. 개인적으로 그냥 뭐 대여해주고 이런 거는 여러분 뭐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잖아. 그러기 어렵잖아요. 과세관청이. 그러니까 통신 판매 중개자를 통해서 내 거를 뭐 빌려주거나 공유하자 뭐 이런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타 소득이지 500만 원 초과하게 되면은 전체가 사업 소득으로 보고 그죠? 그때 통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통으로 땄어요. 그리고 지역권이나 지상권 설정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일시적으로 내가 뭐 소설을 한번 써봤대. 소설가가 아니야. 근데 한번 시 같은 거 써가지고 입상해서 뭐 이런 거를 소득을 받았대요. 그런 거 인적 용역에 적용이 될까? 내가 뭐 사회인 야구 이런 걸 좋아한대요. 그 회사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누가 불러가지고 유튜브 하는데 와가지고 뭐 해설 좀 해줄래요? 해가지고 가서 한 번 해줬대. 그러고 나서 돈을 받았대요. 그런 경우겠지. 일시적으로 인적 용역 해설 같은 거 강연 해설을 일시적으로 하고 받았다는 거야. 자, 여러분 앞글자 따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실제 항목을 보고 퍼센티지를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기타의 경우 슬롯 머신들 요것도 나오죠. 슬롯 머신에 당첨이 됐대요. 그러면은 당첨할 때 투입한 딱 그 금액만 필요 경비로 빼주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뭐 강원랜드 이런 데 갔대요. 그래서 50만 원 막 돈을 계속 막 했대. 그래서 마지막에 뭐 하나 됐대요. 당첨이 됐대. 그럼 필요경비를 뺄 때 50만 원을 다 빼주는 게 아니라 그 예를 한 판 이렇게 뭐 하는데 뭐 안 해봤는데 몰라요. 1,000원? 5,000원? 뭐 아무튼 1,000원이래. 그럼 1,000원만 딱 그 판 당첨된 판에 들어간 그 투입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빠진다는 거야. 야, 내가 하루 종일 50만 원 썼는데 이거 다 필요경비로 빼줘. 안 됩니다. 됐죠? 자, 여러분 기타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하지 않는 경우 이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1번 뇌물. 뇌물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누가 뇌물 주면서 자, 이거 뇌물인데요. 받고 뭐 저희 쪽 저 좀 잘 챙겨주세요라고 뇌물을 주면서 자, 이거 나중에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실 거니까 제가 일부를 떼서 나라에 내놓겠습니다. 뇌물 받으신 거 제가 신고할게요. 이거하고 똑같잖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뇌물은 애초에 나중에 그냥 적발되면 기타 소득이라는 거야. 이 사람의 받은 사람의. 그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뇌물을 뭐 나쁜 거니까 범죄 행위가 나중에 걸렸을 때 그게 받은 쪽의 기타 소득으로 본다 이 말이지.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 뇌물을 주면서 원천징수해서 나라에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천징수가 물리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거는 뇌물의 경우. 그러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그죠? 자, 그 뭐다?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여러분 그때 제가 요 설명 기억나세요? 사례 1번 해가지고 되게 길게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자, 근데 그건 경우 1 봅시다. 매수자, 아파트를 사기로 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한 거야. 그러면은 기왕 미리 줬던 계약금을 그냥 위약금으로 대체하는 거지. 새로 입금하는 게 아니잖아, 위약금을. 기존에 있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거니까. 어때? 여기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불가능하지, 물리적으로. 원래 계약금을 주던 그 시점에는 그거는 위약금으로 대체될지 몰랐으니까. 우연찮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게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생긴 거잖아. 그지? 원천징수가 물리적으로 이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흐름상. 반대의 경우는 뭐야? 매도자가 계약을 파기하면은 뭐다? 계약금은 당연히 매수자한테 돌려주고 미안하다라고 내가 계약을 깨서 미안하다라고 새로 또 뭔가 위약금을 별도로 입금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 입금하는 시기를 귀속 시기는 새로 입금하는 시기가 되는 거고 원천징수도 가능한 거지. 누가 계약을 깼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약금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매수자가 계약을 파기한 경우였다. 그러니까 계약금이 대체되는 거니까 야, 내가 줬던 금액 계약금 그거 그냥 네가 위약금으로 먹어라. 이런 거니까 애초에 원천징수는 불가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귀속 시기는 어때? 뭐 입금을 새로 하는 게 아니야. 계약금을 입금했던 그 시기로 보는 게 아니에요. 뭐다? 계약을 깨기로 확정한 날을 기타소득 귀속 시기로 보는 거.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차분하게 그때 많이 드렸었어요. 기본 강의 때. 지금은 결론을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수입 시기. 기타소득을 몇 년도의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일반적으로 현금주의야. 돈으로 보통 주고받을 거니까 돈을 받았던 그 시기야. 다만 인정 기타소득은 결산 확정일, 보통 주총일이고요. 3번 요게 방금 보고 온 거잖아. 그죠? 계약금, 매수자가 계약을 깼어. 그래서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입금을 했던 계약금의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그거는 뭐다? 계약금을 입금했던 그 날짜로 기타소득을 보면 안 되겠지. 수입 시기를. 차후에 계약을 깨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옛날에 드렸던 계약금, 위약금으로 가지세요. 라고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때 위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기타소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연습 문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대요. 600만 원. 언제를 수입시기로 한다? 계약금 수령은 21년 12월 31일이었어요. 하지만 매수자가 죄송합니다. 계약 이거 깨야겠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한 건 22년 3월 31일이야. 언제야? 21년 기타소득입니까? 22년 기타소득입니까? 이 계약금이 입금된 건 21년이지만 입금되는 시점, 계약금은 이때는 계약금이잖아. 그지? 위약금으로 바뀐 건 언제야? 3월 31일이야. 그러니까 2022년도 기타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해약 확정일을 수입시기로 한다는 거지. 자, 여러분 사례 연습을 한번 볼게요. 22년도면 기타소득 금액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빨리 봅니다. 자,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이걸 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돼. 1번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에 대여 700만 원. 어때요, 여러분? 요거 지역권이니까 여러분 파란색은 60%고 빨간색은 지금 80%네요. 60% 적용하자.
필요경비 입증액은 600만 원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자, 700만 원인데 60% 의제율이 60%죠? 그러면 얼마야? 420만 원이야. 근데 420만 원으로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의제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말한 거지. 오, 여기 보세요. 제가 지금 600만 원만큼 증빙이 있어요. 더 큰 금액이지. 그럼 6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2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다. 이거 방금 보고 온 거지. 귀속시기. 600만 원. 요건 따로 필요경비 없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거 없잖아.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에 없었지? 필요경비 의제에 대해서 요 항목 없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받은 600만 원 전체가 소득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마라톤 순위 경쟁 대회. 팔순공주 할 때 순위지.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순위 경쟁 대회예요. 200만 원. 이거 뭐야? 팔순공주 80%야. 200만 원의 80%. 200만 원은 80%니까 소득 금액은 40만 원이 돼요. 4번. 통. 뭐야?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육무통통통 60%. 맞죠? 300만 원 60%. 300만 원 60% 됐고요. 5번. 일시적으로 받은 부동산 중개 알선 수수료. 내가 뭐 사업하고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받고 있는데 내가 부동산 그 자격증이 있대. 중개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한번 해줬대. 그래서 알선 해줬대요. 200만 원 받았대. 여러분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이쪽에서 뭐다? 없어. 알선 수수료는 없어요. 알선 수수료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뺄 게 없는 거야. 200만 원 전체가 바로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6번, 7번 봐. 연금 외 수령. 슬롯머신. 복권이지, 복권. 복권하고 슬롯머신은 같은 개입니다. 같은 개. 뭐 알아야 돼요? 이거 보자 말자. 보거를 먹을 때는 뭐를 분리해야 돼? 보거를 먹을 때는 무조건 분리해야 돼. 연골을. 무조건 분리 보거의 연골. 무조건 분리 복연골. 복권 당첨 소득, 연금의 수령, 그리고 골동품, 서화. 요거 외우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봐봐. 분리과세 된다는 걸 알아야 풀 거 아니야. 이 200만 원과 이 1000만 원은 뭐다? 종합과세 되지 않잖아. 무조건 분리과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종합과세 기타소득 금액 이 들어갈 리가 없지. 6번, 7번 없는 거야. 정확하게 풀려면 제가 아까 전에 외우자라고 했던 걸 다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죠. 무조건 분리 복연골 외우고 있어야 되고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외우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 자, 이제 실제로 우리 기타소득 금액을 풀어보실게요. 66회 기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의 대가로 받은 거 뭐야?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 육무통지지지 60%. 육무통지지 육지 육무통지지지 맞죠? 80% 800만 원의 60%입니다. 그러면 480만 원인데 실제로 내가 막 하나하나 적어놨대. 필요경비를 입증한 게 600만 원이야. 그래? 그러면 더 큰 걸로 해줘야지. 그게 너한테 유리하잖아. 맞죠? 그러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2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2번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돼서 받은 소득 500만 원. 요거 필요경비 없죠? 그러니까 받은 금액 전체가 소득 금액이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는 할 수 없다고 했지 이 경우는. 자, 원천징수세도 함께 보세요. 20%라는 거. 자, 48페이지. 방금 한 건 이렇게 적으면 돼요. 답안 서식도 빨리 확인합니다. 자, 요렇게 돼 있고 일단 종합과세 될지 안 될지는 다 더해서 300만 원 이랑 비교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오른쪽에 다 적읍시다. 기타 소득 금액 합계액을. 자, 유가증권의 일시적 대여 500만 원. 여러분, 요거 필요경비 의제에서 못 봤던 거예요. 일시적 대여. 그대로 500만 원이 기타 소득 금액이 돼요. 20% 원천 징수가 되는 거고. 4번.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저작권의 사용 대가. 자, 아버님이 뭐 이렇게 작가셨나봐. 그래가지고 그 책 같은 거 인쇄를 이제 내 아들한테 물려준다라고 해서 내가 아들이야. 받았대요. 자, 내가 이 저작권자가 아니죠. 내가 상속받아서 그거를 받고 있는 거잖아. 저작권료를. 그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지. 만약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직접 저작권료를 받으신다면 그거는 사업소득일 거예요. 맞죠? 자, 요것도 필요경비가 따로 없죠. 팔순공주 육무통지 문인에 해당이 없습니다. 1000만 원이 그대로 기타 소득 금액이 돼요. 자, 똑같이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51페이지 어때? 로또 복 나왔잖아. 보세요. 다 외우고 있어야 되지. 다 계속 반복합니다. 우리 무조건 분리
보고 연골. 보고의 연골에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분리해내고 먹어야 돼요. 무조건 분리, 복연골, 복권, 슬롯머신 다 똑같은 거라고. 복권 안에 있는 거예요. 복권 계열이야. 복권 슬롯머신 요행으로 받은 거. 복권 당첨금 1억인데 무조건 분리과세돼요. 됐지? 복권 취득가액 5,000원이야. 딱 그 한 장. 내가 당첨된 그 한 장이 5,000원 주고 샀대요. 자, 조건부 종합과세 기타 소득 금액. 자, 무조건 분리과세됩니다. 기타 소득 금액은 어때 여러분? 1억 받았고 5,000원 빼면 돼요. 그러면 9,999만 5천원이죠. 기타 소득 금액이. 원천징수세액 어떻다 여러분? 3억 초과분 20%. 지금 3억 초과분은 30%죠.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렸어요. 3억 초과분 아니잖아. 3억 아니죠. 지금 3억 이하잖아. 기타 소득 금액이 1억 9,999만 5천원이니까 20% 곱하면 돼. 1,999만 9천원. 여러분 여기 조건부 종합과세라고 기타 소득 금액으로 했는데 여기는 여러분 뭐 아니죠. 그냥 제가 숫자만 확인하라고. 기타 소득 금액의 숫자만 확인하는 거지 조건부 과세 아닙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야. 얘 지금 9,999만 5천원의 20% 1,999만 9천원. 이만큼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내고 과세 종결입니다. 종합과세에 넣지 않아요 이거. 그리고 주택입주 지체상금. 주 많이 들었죠? 주 어디 들었어요 여러분? 팔순공주 팔순공주 할 때 주택입주상금 지체상금이야. 80% 뺀다고. 총 수익금이 1,000만원에서 80% 빼니까 기타소득 금액은 200만원이에요. 맞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쭉 다 했지? 그리고 이 로또 복권 당첨은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종합과세는 얘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부. 지금 여기 종합과세 여부잖아. 얘는 무조건 부지.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자, 이렇게 적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결론을 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의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금액이 2,400만 원이에요. 즉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기타 소득 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죠. 딱 300만 원이라면은 뭐 분리과세가 유리할지 종합과세가 유리할지 판단하면 되는 거고 300만 원을 초과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항목들 전체를 종합과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금 로또 복권 당첨금 말고 나머지는 다 종합과세 된다는 거야. 여 이렇게 적으면 돼요. 여에 동그라미 치면 돼. 자, 됐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기타 소득을 정리했습니다. 기타 소득 여러분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원래 기본 강의 쪽에 보시면은 이론 설명도 길고 이렇게 엄청 길게 했잖아요. 그죠? 자, 그걸 압축해서 30분 안으로 압축된 겁니다. 자,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이제 앞쪽에 기본 강의를 들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우리 종합소득 공제 쪽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